안녕하십니까. 피플스타의 SK쌤입니다. 오늘은 본교재로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본교재에 들어가서 유닛 1의 문장의 구조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 구조인데요. 다양한 성분들이 어우러져 완성되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우들이 노래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건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성분은 주어 더하기 동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무엇이 무엇하다처럼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수식어구들이 붙을 수가 있겠죠. 이 주어 더하기 동사의 뼈대에다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온다든가 다른 성분을 보완하는 보어가 오기도 해서 문장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성분에 대해 알아봅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네 가지 핵심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것이죠. 문장 성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고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 팔품사하고 문장의 오형식 기본적으로 할 때 다 배우셨던 패턴인데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가 일단 나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는 무조건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는 동사가 오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죠.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는 상태나 동작의 주체로 문장에서 무엇이 누가에 해당을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군요. 주어는 상태나 동작의 주체 이렇게 나오고 문장에서 무엇이 누가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이며 이 밖에 명사 역할을 하는 것도 주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사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뭐 있었습니까?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요. 추가 설명 들어가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추가 설명 나왔는데요. 요걸 갖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말의 주격조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주어는 명사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요 왼쪽에 나왔던 이 얘기부터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이며 명사 역할을 하는 것도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주어는 명사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계열 그래서 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들을 묶어보면 6가지가 총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명사, 대명사,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것이죠.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 왼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6가지를 전부 지칭을 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문장 내에서 해석을 하면 이제 주어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주어의 해석에는 우리말의 주격조사에서 은, 는, 이가, 깨서 이런 것이 붙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즉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차피 주어에는 주격조사가 붙게 되니까 주어 해석은 은는이가 깨소로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봐두시면 좋았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여기 all employees must wear your uniform이 나오는데 all employees가 맨 앞에 나오는 명사라서 주어 그리고 must wear가 조동사하고 동사를 한꺼번에 쓴 동사부가 되고요. uniform은 목적어가 되는 삼형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제 주어로 본 건데요. 그러면 이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라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어떻게 돼요? 모든 직원 은 이렇게 해서 은는이가에 은이 붙죠. 해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 봐주시는 게 좋았던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must wear는 이제 조동사 must, 본동사 wear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초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 한번 볼게요.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동사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문장에서 뭐뭐 하다, 뭐뭐이다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동사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문장에서 뭐뭐하다, 뭐뭐이다에 해당하죠. 그리고 동사의 종류에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고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본동사와 조동사로 나눌 수 있는 분류법도 있어요. 이 본동사는 즉 주어 다음에 문장에서 동사로 제대로 쓰이는 거고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줘서 다른 의미를 약간 입혀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하죠.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종류를 본동사와 조동사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을 위쪽 문장에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must가 있고요. 그다음에 where가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되고 여기서의 이 must는 어떻습니까? 조동사에 해당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의 의무를 나타내는 의미의 조동사고요. where는 이제 조동사 뒤에 나와서 동사 원형으로 쓰인 본동사가 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시는 게 좋았다. 자, 밑에도 문장을 한번 볼게요. Mobile phones are very useful. 이렇게 나오죠. 휴대전화들은 굉장히 유용하다. 굉장히 쓸모가 있다. 이런 정도의 뜻인데 mobile phones가 주어고요. a가 동사고 여기서 useful은 보호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죠.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모바일 폰이라는 것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다. 라 그래서 보호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 봐주시는 게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가보죠. 목적어와 보호입니다. 문장에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주어처럼 명사, 대명사 혹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는데 추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우리말의 목적격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 우리말을 해석하면 목적어의 해석으로 될 테니까요. 이것들이 을에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해석해서 을에게가 붙으면 목적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목적어도 역시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문장에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로 을이 붙는 거고 주어처럼 명사, 대명사 혹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주어하고 목적어의 차이는 뭘까요? 주어는 동사 앞에 나오는 말이고 목적어는 동사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도 명사라서 아까 얘기했던 6가지의 패턴이 전부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is brochure가 맨 앞에 나오는 명사니까 주어, containing 동사, information이 어때요?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된다라는 차원으로 보실 수 있는 얘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brochure가 주어, contains가 동사가 되고 detailed 형용사의 한정을 받는 information이 목적어가 된다라는 차원으로 보실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 문장의 동사는 주어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형식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보어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주로 명사 혹은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주로 명사 혹은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조금 해보면 추가 설명은 이렇습니다. 주격 보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고 주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 명사, 형용사, 부정사, 동명사 내지는 현재 분사 내지는 과거 분사가 전부 보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밑에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더 비즈니스 프로포설이라서 이제 사업 제안서란 뜻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seem이 동사라서 요거는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그 뒤에 promising은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이형식의 주격 보어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proposal이 주어, seem이 동사인데 요거는 이형식의 불완전자 동사니까 promising이 이제 보호가 되고 얘가 주격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promise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파생시켜서 분사를 사용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이제 분사를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문제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요. 기초 퀴즈 나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명사류입니다. 명사 계열이니까 이 명사 계열들은 전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아까 주어 부분에 나와 있었던 요 6가지가 전부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중에 해당 안 되는 거는 주어가 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는 동사니까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manage는 이제 관리하다라는 뜻의 동사니까 이것도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매니저, 즉 manage 동사에다 er를 붙여서 사람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you는 어차피 대명사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번, D번이 답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보어가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봐라 라는 얘기인데 보어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어는 보충 설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 보시면 보어는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주로 명사나 형용사였고 내지는 명사, 형용사, 부정사,
동명사나 현재 분사, 또 과거 분사도 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happy 올 수 있고 happily 요거는 못 올 것 같습니다. happy는 못 올 것 같고요. easy도 올 수 있고 baby도 올 수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happy가 형용사고 그리고 easy와 baby도 역시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명사나 형용사가 이제 주격 보호로 쓰이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물론 목적격 보호로도 여러 가지 말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happy가 나와서 요거는 부사지요. 부사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부사는 절대로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이쪽에 설명을 써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부사는 절대로 보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일부러 해필리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부사를 답으로 쓰게끔 만들어 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려고 저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그래서 부사는 절대로 보호가 될 수 없고요. 주로 형용사, 명사,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문제없는 그런 얘기니까 요거까지만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절대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다음 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자, 주어와 동사에 대한 얘기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 주어 자리가 어디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 자리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가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 나오고 문장의 본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라서 주어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뭐뭐하는 것으로 번역되는 구나절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죠? 네, 지난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명사적인 해석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해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은는 이가 깨서가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명사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예문을 들어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agement가 나와서 경영진이라는 뜻이고요.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그러니까 여기 manage하고 managing이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다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manage라는 동사에다가 여기에 ing를 붙인 거를 형용사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동사하고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명사가 주어가 됐고 will create가 동사부고 special team이 목적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는 을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여기 특별팀 을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주어는 뭐가 붙는다고요? 네, 주어는 은는이가 깨서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경영진 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는 특별팀 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대명사는 데이가 나와서 데이를 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conduct가 동사고 survey가 목적어인 그런 얘기고 every year는 뭡니까? 매해, 매년 이런 뜻이 있으니까 때를 나타내는 부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았죠. 그래서 두 단어짜리니까 부사구라고 얘기하시면 문제없는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부정사와 동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to handle a budget deficit is not easy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거 to handle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루는 것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to handle 대신에 handling을 쓰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budget defici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budget deficit이 명사라서 이제 handling의 목적어가 되거나 내지는 to handle의 목적어가 돼서 요거 전체가 주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어부는 지금 보시는 여기 전체가 주어고 요거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to handle이나 handling이 준동사고 그리고 그 뒤에 budget deficit이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맨 앞부분이 주어부 그리고 is가 동사, is가 보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됐었던 거죠. 봐주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not은 어때요? 부정어구 not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to handle a budget deficit is not easy면 이것도 뭐 문장이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 문장에서 주어가 차지하는 길이가 반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주어가 깁니다.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아주 싫어해요. 주어가 길어진다 싶으면 뒤로 돌려줘서 지금 밑에 보시듯이 it is not easy to handle a budget deficit 이렇게 나와서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이용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it이 나오는 것이 가주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to handle a budget deficit을 뒤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는
to handle a budget deficit은 진주어로 사용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나왔는데 잘 보시고 뭐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절인데 that the company will go out of business is not true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 부분처럼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that부터 이 부분 전체가 지금 주어부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주어부가 지금 이 절 전체가 지금 주어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is가 동사고 true가 보어인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is가 동사고 true가 보어, not은 부사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앞부분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뒤로 그냥 돌려버려서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듯이 진주어와 가주어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기 때문에 주어는 전부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to handle a budget deficit이 나오는 부정사든 아니면 여기 대절이 나오는 진주어건 간에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위에 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사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동사 자리에 대해서입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보충 설명을 일단 먼저 드려볼까요? 자, 필기하는 내용입니다. 동사 자리는 어떻습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조동사 뒤에 본동사가 오게 되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았고요. 또 이제 그 특이한 경우에는 명령문의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고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이 오는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은데 일반 동사라 그래서 본동사라고 얘기하고 매니지먼트가 주어, 본동사, 일반 동사 나왔고요. 스페셜 팀이 목적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죠. 비동사입니다. crisis 주어, 동사, reasonable 보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이형식 동사라 그래서 불완전 동사라는 게 있는데요.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will이 조동사고 go가 본동사인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냥 명령문의 경우에는 맨 앞에 you 같은 게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관용적으로 생략을 하고 place 이하로 써서 place를 부사로 붙이고 그다음에 contact을 동사 원형으로 붙여서 문장 맨 앞에 동사를 써가지고 명령문을 사용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3번에 보시면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to 동사원형, 동사원형 ing, 과거 분사는 동사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얘기를 봤습니다. 화살표도 한번 쳐봤는데 준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나 동명사,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동사를 활용한 표현이지만 문장의 본동사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준동사라는 것으로 쓰여서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듯이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동명사는 명사로 쓰일 수 있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나 문장을 줄이는 것의 일종인 표현인 분사구문이 될 수 있고요. 과거 분사도 형용사나 분사구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동사에 관련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 the management가 맨 앞에 나오는 주어잖아요. 주어였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creating이라든가 또 to create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부정사나 동명사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네, 준동사라서 동사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인 created를 쓰는 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토익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 봐주시는 게 중요했던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이제 스페셜 팀은 목적어가 되는 얘기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created가 동사로 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나오는 process가 주어죠.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계열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be, being, to be, been 이렇게 있는데 be가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rocess가 지금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오려면 a가 나오는 게 맞죠, 확실히. 그래서 요거는 비동사 a가 나와야 하고 be, being, to be, be는 전부 다 이게 본동사로 쓰일 수 있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a를 동사로 보시고 이 상태에서 reasonable을 보어로 보는 이런 얘기라 이 형식 문장으로 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비동사는 동사 원형인데 만일에 비동사에 동사 원형이 올라 그러면은 비동사 앞에 조동사가 왔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must든 have to든 등등의 내지는 should
would라든가 will이라든가 이런 조동사가 왔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being이 되려 그러면 be, being, pp 계열의 수동태 계열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조금 다른 문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to be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be이 나오는 것도 전부 다른 문법에서 사용되는 패턴이고 이런 것들은 본동사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패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로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are를 쓰시는 게 좋았다.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를 고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의 패턴을 써놓고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생각해서 봐주시는 것도 괜찮은 얘기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고요. 아마 곧 치시는 시험에서도 보시게 되는 유형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매달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니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 주어와 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리의 설명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의 기본적인 문법은 일단 요 정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로 넘어가서 이 ETS 문제로 훈련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어휘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좀 풀어가지고 어떻게 푸는 것이 실제로 푸는 방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맞춰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풀어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고요. 본인이 생각한 거랑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나 이런 걸 비교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다음 시간에 한번 맞춰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요. 이전 페이지 3페이지에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셨던 내용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